비지도학습의 기본적인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코드는 간단합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우리가 비지도학습은 이제 얘가 수치의 데이터의 픽셀의 평균을 가지고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비지도학습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지도학습에 특히나 이미지 분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K평균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K평균. K-민즈 알고리즘이에요. 이름이 K-민즈. 자, K평균은 말 그대로 평균을 가지고 뭔가 분류를 한다. 그 얘기예요. 의외로 그냥 얘가 간단해요. 간단하게. 자, 지금 데이터가 흩어져 있죠? 얘는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데 분류를 이제 할 거예요. 자, K-민즈 알고리즘에서 몇 개를 분류의 개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인간이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여기는 얘가 분류가 3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3종류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사과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픽셀에 우리가 평균을 구했었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얘네들의 픽셀들의 평균 값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평균대로 얘네들이 픽셀의 평균이 비슷한 것까지 1차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K평균 알고리즘은 랜덤하게 중심점을 찍습니다. 3개로 나눌 거면 이제 3개를 중심점을 찍는다 그 얘기예요. 자, 3개로 중심점을 찍고 각각의 데이터와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거리를.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우선은 처음에는 랜덤하게 그냥 아무 때나 중심을 찍는 거예요. 중심을 찍었더니 바나나 요 밑에 요거의 평균 실제로는 이 중심점에서 모든 데이터의 거리를 다 계산합니다. 거리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얘가 중심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실제로는 여기에 픽셀들의 평균값들이 있겠죠. 평균값들이. 처음에는 얘가 각각의 거리를 계산했더니 요거 각각의 여러 가지 평균값들이 있겠죠. 평균값들을 계산을 했더니 나누기가 요게 바나나가 2개고 사과가 1개입니다. 그럼 바나나 쪽의 평균값들이 더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얘는 2개가 사과고 파인애플이에요. 그러면 이쪽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얘는 파인애플이고 얘는 바나나고 그럼 파인애플 2개 쪽이 가까운 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중심을 이동합니다. 가까운 쪽으로 중심을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랜덤하게 아무거나 찍었다가 두 번째는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이 바나나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아까 바나나 쪽이 가까운 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바나나 쪽에 이동을 하고 얘는 사과 쪽으로 이동하고 또 파인애플 쪽으로 이동을 해요. 또 나서 또 다시 평균을 측정을 해요. 평균을 측정을 했는데 얘가 크게 차이가 아까보다는 작아졌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쪽이 더 멉니다. 이 끝에 쪽이 바나나가 얘네들은 가깝지만 또 바나나는 먼저 그럼 전체적인 평균을 구하면 평균이 아직 수치값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얘도 계산을 해보면 얘도 계산을 해봐요. 요거는 2개는 가깝지만 사과 끝에 있는 사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 평균이 아직 높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해요. 가까운 쪽으로. 앞에 거는 물론 여기 분류가 되어 있지만 먼 거리에 있는 이미지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해서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해요.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했더니 여기가 얘와 이 3개의 이미지와의 이제 평균값들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이거보다는 얘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해서 거리를 재요. 그랬더니 앞에 거랑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게 최종적인 분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중심에서 거리가 가까운 것들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게 K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가
분류 개수를 K라고 합니다. 분류 개수. 그러면 분류를 우리가 할 때 K 민지는 자, 우리가 비지도 학습에서 분류하는 작업 자체를 우리가 군집이라 합니다. 비지도 학습에서 분류하는 자체를 군집이라 하고 그렇게 해서 나눈 분류의 결과를 클러스터라고 해요. 클러스터. 나눈 거 분류의 결과. 여기가 클러스터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걸 클러스터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클러스터링이라 합니다.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클러스터 중심, 분류의 중심을 센트로이드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각 샘플들의 평균이다 이 말이에요. 평균을 센트로이드 클러스터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림에서 보면 요거 이 점들 요걸 센트로이드라 해요. 그러면 중간에 딱 있으니까 각 특성들의 평균 값이 되겠죠. 중간에 거리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센트로이드 클러스터들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중심. 자, K평균, K민지 알고리즘은 간단합니다. 이름이 K민즈예요. K민즈. 자, 기본 클러스터 개수가 있어요. 얘가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럼 클러스터의 개수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생성할 때, 코드를 작성할 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3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분류가 지금은 각각 이미지가 분류가 3개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 되면 이를 각각 클러스터 개수를 몇 개로 할 건지는 실제로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자, 그것만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핏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얘는 비지도 학습이에요. 비지도 학습은 뭐가 타겟이 없습니다. 그래서 핏 메서드에 들어갈 데이터도 타겟이 없어요. 뭐 특성 입력 데이터만 있습니다. 특성 입력 데이터. 자, 한번 분류를 K민지 알고리즘을 실행시켜 볼게요.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이미지 있죠? 이미지 데이터 그걸 그대로 쓸 거예요. 300개 짜리 이미지 300에 100배 개를 쓸 거예요. K 이름이 K 평균 알고리즘입니다. 자, 원래 데이터는 얘가 3차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이클런에 있는 모든 알고리즘의 핀 메서드에 들어가는 건 2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얘가 3차원 배열인데 그걸 2차원으로 다시 리세이브 해줘야 됩니다. 훈련 데이터의 구조가 2차원이어야 돼요. 2차원 배열. 차원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따로 다른 건 할 필요가 없고. 차원 변환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 놓고 지금 현재 우리는 알고 있죠? 종류가 3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3개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우선 3개로. 자, 3개로 분류를 합니다. 자, 레이블스는 뭐냐면 클러스터의 종류를 뭘로 배열 인덱스로 구성을 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지금 3종류니까 클러스터가 3종류니까 레이블스가 어떻게 되냐면 뭘로 되냐면 0,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사간지 뭐 파인애플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수치로만 인식을 하고 결과도 수치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류를 그냥 0, 1, 2 이렇게 하는 거. 클래스가 4개면 0, 1, 2,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0, 1, 2 이런 그냥 정수 숫자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레이블스가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돌려보면 자, K민지로 피트 했을 때의 데이터도 방금 전에 봤듯이 타겟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데이터 자체를 2차원 배열로 변환해서 그냥 핏시키면 돼요. 전체 데이터를. 그랬더니 자 보면 뭐 요렇게 나오네요. 요렇게 전체 300개의 데이터죠. 그걸 클러스터링 분류했더니 뭘로 분류하냐면 2가 뭔지는 몰라요. 얘는 0, 1, 2 그냥 수치로만 분류를 합니다. 2이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건 00이고 뒤에가 1인데 우리가 얘를 데이터에 있는 종류를 알고 있죠. 처음에 게 아까 사과였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파인애플이고 마지막이 바나나인가 그랬습니다. 뭐 그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중간에 다른 걸로 그러니까 2가
사과고 0이 파인애플이고 1이 바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분류 방식으로 알고리즘으로 했을 때 아까 봤듯이 평균이 조금 모양이 비슷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중간에 다른 것들이 끼어져 있어요. 100% 완전히 분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의 종류는 0, 1, 2 이렇게 분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얘는 그렇게밖에 분류를 못해요. 그러면 자 유니크 메소드를 이용해서 몇 개씩 지금 분류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몇 개씩 분류를 했는지 과연 0, 1, 2의 개수가 몇 개인가 그것도 한번 봅시다. 자 유니크 해서 레이블즈의 리턴 카운터를 출력값으로 두면 각각의 레이블 있죠. 뭐 0, 1, 2에 따른 개수를 반환을 한다. 이 말이에요. 0 몇 개, 1 몇 개, 2 몇 개 이렇게 반환을 해준다.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몇 개씩 분류를 했는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2가 4가라고 했으니까 보면 0, 1, 2 되어 있네요. 그러면 0이 중간에 있는 게 파인애플이네요. 그러면 파인애플이 111개고 1이 바나나인데 바나나가 98개. 그 다음에 2가 사과인데 사과가 작습니다. 91개. 어디? 사과가 여기로 갔나 봐요. 0번째가 중간에 있는 게 파인애플이죠. 아까 파인애플하고 사과는 픽셀의 평균값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양이. 실제로는 동그라니까. 픽셀별 평균이. 그래서 저기 파인애플하고 사과는 조금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2가 사과라 했죠. 그 다음에 98번 중간에 있는 1인 바나나인데 바나나는 아무래도 진짜로 길이가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100개에 맞춘 것 같고 그럼 얘를 과연 확인을 해봅시다. 이미지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미지를 출력하는데 책에 미리 함수로 만들어 놨어요. 이미지 출력하는 함수를 그래서 그 함수를 그냥 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책에는 블롯해서 10개 나머지 그 다음에 컬럼 수만큼 그리는 거예요. 이미지를 플롯에 그러면 주어지는 게 첫 번째 인수가 배열이고 레이터는 뭐냐면 비율입니다. 비율 그냥 지금은 그냥 한 배로 그대로 이미지를 그리겠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주어지는 배열 개수만큼 10행인데 뭐 그 데이터가 꼭 100개씩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서플롯해서 한 화면에 이미지를 다 출력할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레이블즈가 0인 걸 필터링해서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레이블즈가 0인 거. 그러면 드롭플롯해서 함수를 호출하는데 레이블즈가 0인 게 지금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아까 0이 파인애플이네요. 그러니까 0이면 파인애플이다 이 말이에요. 얘가 레이블즈를 하는 순서가 책에는 보면 이게 컴퓨터 환경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돌리는 뭐 환경에 따라서 0, 1, 2 안 될 수도 있어요. 책에 있는 건 0, 2, 1 되어 있네요. 이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사과인지 파인애플인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돌린 건 2, 0, 1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레이블즈가 0이란 말은 제 거에서는 중간에 있는 파인애플을 찾겠다 이 말이에요. 파인애플을 얘가 파인애플 이미지 파인애플 이미지를 출력을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파인애플 이미지. 그럼 0, 1, 2 해서 다 고르면 되겠죠? 바꿔가면서 출력을 해보면 됩니다. 얘가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K-민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는 자 봅시다. 자 0, 1, 2 해서 0 인덱스 값이 0인 거 요거는 뭘로? 파인애플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파인애플이 아까 111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사과도 파인애플로 인식을 하고 파인애플 했더니 요게 옆으로 되어 있는 픽셀 평균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바나나 있죠? 바나나 두 개도 얘는 파인애플로 인식을 했네요. 얘네들은 파인애플하고 사과를 정확히 분류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파인애플 이미지를 원래 얘 지금 꼭지만 사진을 찍어놔서 그래요. 파인애플이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죠? 조금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 사진 자체가 이제 좀 분류가 힘든 사진입니다. 원래는 파인애플이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그게 훨씬 더 분류하기가 나을 텐데. 자, 그래 어쨌든 이걸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도 1인 1로도 분류를 해볼까요? 물론 어떤 것들을 분류를 했는지.
1은 뭘로 어떻게 이미지를 어떻게 분류했는지 봅시다. 1은 바나나. 1은 바나나죠, 아까. 자, 바나나 봤더니 바나나는 이렇게 생긴 것들만 바나나. 두 개는 아까 파인애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개 모질한 거 지금 98개. 그렇게 하고 사과. 2가 사과니까 사과 찍어보면 사과를 찍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이미지는 사과는 사과만 딱 분류를 했네요. 나머지 아까 9개가 있었죠? 그게 파인애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이렇게 생긴 것들만 사과. 그러면 제가 한번 클러스터 개수를 이번에는 얘는 모른다고 했죠? 4개로 늘려볼게요. 4개로. 그러면 레이블스도 달라집니다. 4개로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4종류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자, 4종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류를 할 거예요. 수치의 평균 값을. 4종류는 자, 4종류로 분류하면 레이블이 이제 0에서 0, 1, 2, 3 되죠. 그러면 0이 사과인 것 같아요. 얘가 바뀌죠. 첫 번째가 사과니까. 사과는 90개. 근데 사과하고 파인애플 사이가 1인 바나나네요. 사과하고 바나나에 비슷한 뭉뚱그린 바나나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다시 분류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2가 파인애플은 111개로 다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3이 뒤에 게 지금 바나나가 섞여 있네요. 그걸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얘는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을 찍어 보겠습니다. 분류를 4개로 했을 때 그러면 0, 0은 뭘로 분류를 하는지. 자, 처음에 90개인데 걔가 사과 이미지인가? 그러니까 완전히 사과로만 얘는 분류를 했습니다. 사과 이미지. 그 다음에 1번. 1번은 바나나가 섞여져 있어요. 1번은. 바나나 쪽인데, 4종류의 분류를 4개로 나누니까, 바나나 중에서도 가루 이미지를 바나나로 분류를 했네요. 가루 이미지만 다시 모아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분류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2번도 분류를 해보면, 2번은 파인애플 분류입니다. 2번은 파인애플인데 아까처럼 사과 이미지가 섞여져 있어요. 옆으로 누는 사과랑 바나나 뭉뚱그린 바나나 하나 그거 섞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3번은 바나나 나머지 제 생각에는 바나나 중에서 옆으로 누운 바나나 말고 모양이 좀 흐트러진 바나나들을 따로 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결국에는 나눴네요. 그렇죠? 아까 1번 바나나들은 가로로 누워진 거고 나머지 세로나 좀 뭉뚱그려진 픽셀들 있죠. 그런 걸 다시 분류를 시켰습니다. 평균값들을 분류를 한다고 했으니 그래서 클러스터의 개수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클러스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이미지 자체가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의 세 종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개수를 3개로 처음에는 이용을 해서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종류가 몇 개인지를 이제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얘를 3개로 분류할지 4개로 분류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찍어가지고 뭐 이미지로 출력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많아. 지금은 현재 데이터가 300개니까 우리가 일일이 확인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한 3만 개, 30만 개 되면 종류가 몇 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그러면 과연 이 클러스터를 몇 개로 할 건지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근데 알 수가 없으니까 책에서는 클러스터를 그러면 적당한 클러스터 얘도 하이퍼 파라미터로 했으니까 얘를 찾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책에서는 걔를 어떤 방법으로 찾았냐면 최적의 K찾기라고 했어요. 최적의 K찾기. 자, 그게 뭐 어떤 방식이냐면 엘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너셜로 우리가 엘보 방법을 이용해서 찾을 건데 이너셜가 뭐냐면 아까 클러스터 중심이 있었죠. 그린 클러스터의 중심이 평균값입니다. 클러스터의 중심 평균값. 요거. 이 점들, 얘가 평균값이죠. 각각의 거리 사이의 평균들이에요. 그러면 클러스의 중심 평균값과 클러스에 속한 샘플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합입니다.
제곱의 합이에요. 그러면 클러스터가 개수가 늘어나면 거리가 평균값들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클러스터 개수가 늘어나면 그렇겠죠. 샘플의 개수가 작아지니까 뭐 거리 제곱의 합이니까 제곱을 하고 거기 합한 거니까 클러스터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너셜 값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샘플 개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최적의 K값 찾기는 엘보 방법인데 그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뭐 클러스터의 개수를 늘리면서 이너셜 값을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너셜 값이 완만하게 줄어드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 그 클러스터 개수가 우리가 이제 분류할 클러스터 개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이너셜이라고 있습니다. 이너셜 거리 제곱의 합이 이너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2차원은 똑같으니까 자 이너셜을 배열로 만들 거예요. 배열을 만드는데 클러스터 개수를 우리가 지금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세개라는 걸 알고 있죠. 원래는 몰라요. 그럼 대충 이제 범위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2부터 6까지 해서 그냥 반복으로 할 거예요. 반복을 돌릴 겁니다. 클러스터 개수를 늘리면서 P 시키고 뭐 하냐면 이너셜라는 속성값이 있어요. 이너셜은 속성값. 그게 이너셜라는 이너셜 언더바 속성값이 아까 뭐 거리 제곱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배열에다가 어펜드 시켜놓고 y 좌표값으로 준다 그 얘기예요. 뭐 클러스터의 개수가 2에서 6까지 1씩 증가할 때마다 그래서 그 그래프로 찍어 봅니다. 얘를. 그냥 이너셜가 클러스터가 늘어날 때마다 이너셜가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 놓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자 그랬더니 자 그래프가 쭉쭉쭉 줄어들다가 아까 이너셜가 줄어든다고 했죠. 클러스터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클러스터 개수가 X좌표고 이너셜가 Y좌표예요. 그러다가 완만하게 딱 꺾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꺾여지는 부분. 요걸 우리가 보통 팔꿈치를 엘보라고 하죠. 그래서 엘보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꺾여지는 이 부분의 클러스터 개수가 적당한 클러스터 개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꺾여지는 요거 3 지금 현재 데이터는 분류 개수를 3으로 두는 게 최적의 K 개수다 이 말이에요. 클러스터 개수 분류 개수 그게 책에 있는 엘보 방법이에요. 얘가 그림이 여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얘가 어떤 그래프는 가다가 완전히 팍 꺾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팔꿈치 부분. 요거. 얘는 조금 만만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류가 우리가 바나나 파인애플 사과 3개니까 그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많으면 우리가 얘가 분류가 몇 개인지를 실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엘보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적의 K값 찾기예요. 그게 그래프입니다. 최적의 A값 찾기 이 그래프 그림이 있네요. 자, 그게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K평균이에요. 그냥 평균 값으로 가장 평균 차이가 작은 걸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